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즈 사이언스 연구소의 유희복 소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하느님과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협상입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과도 할 수 있는 협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일상생활에서나 특히 자기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협상, 이런 부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이게 필요로 하느냐? 바로 인간사회 속에서는 다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한자로 보면 이제 우리가 칡나무 칡자를 쓰는데 칡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렇게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걸 갈등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과 내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에 있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그 갈등 지수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사회의 안정이나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감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속여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대방과 내가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협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협상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협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정말 협상을 안 해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본인이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자각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이렇게 히스토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과거 다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면서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협상을 한다면 누구와 주로 협상을 할까요? 네, 바로 어머니하고 협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머니하고 주로 뭐 갖고 협상을 좀 할까요? 대부분 다 장난감 또는 뭐죠? 바로 먹을 거 갖고 협상을 합니다. 자, 아기가 협상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죠, 그죠? 아기가 3개, 그죠? 엄마는 2개. 근데 아기가 계속해서 3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굽히지 않고 2개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아이가 결국 마지막으로 2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협상이 마무리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실 협상을 하지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나 이제 학교를 넘어가면서 중고등학교가 되면 조금 이제 협상의 주제가 달라지죠. 먹을 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협상의 주제가 뭐로 달라질까요? 자, 바로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용돈을 갖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용돈 갖고 협상하는 거 예전에는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두상으로 이제 협상을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구두보다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 아이가 협상하는 그 내용들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떤 아들이 그 유학을 갔는데 아빠하고 이메일로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이렇게 나타낸 자료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아빠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70달러 달라 그랬더니 안 돼. 7살은 50달러면 되는데 10살 되면 100달러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논리가 좀 안 맞죠? 10살 되면 100달러면 7살은 70달러 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아빠가 협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만약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것도 뿐만 아니라 기한서까지 요즘 애들은 이렇게 씁니다. 용돈 기한서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조차도 어려서부터 이제 이 협상을 막 해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협상이 중고등학교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좀 성인이 되면
주로 청춘 남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협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청춘 남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협상. 그걸 우리 요즘 용어로 흔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밀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밀당 뭐죠? 밀고 당기기의 기술을 우리가 밀당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이 밀당을 잘 못하면 결국 뭐 연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어렵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밀당을 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춘 남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둘이 밀당을 잘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결혼을 하면은 뭐 그 협상을 안 할까요? 오히려 결혼을 하면 더 협상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 둘 다 20 몇 년, 30 몇 년 동안 밖에 따로 살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둘이 합쳐져 생활을 하니 얼마나 그 사이에 충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전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내와 남편의 전쟁을 아편 전쟁이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결국 많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싸움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둘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 결혼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이혼이라는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혼할 때는 그냥 할까요? 이혼할 때도 뭐가 필요하죠? 바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해서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협상이라는 요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일상생활 떠나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요소는 크게 보면 아주 거시적인 협상부터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많이 보는 협상들이지 않습니까? FTA부터 뭐 노사, 여야, 남북대화 뭐 주로 여러분이 듣는 그 협상은 굉장히 이런 큰 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상생활에도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모든 활동 자체에 바로 협상이라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브코인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8알은 협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러면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협상의 본질을 좀 잘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협상의 본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액티비티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오목 게임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목처럼 돼 있지만 게임의 형태는 오목이 아닙니다. 오목처럼 게임을 하되 오목은 한 번 5개가 되면 게임이 끝나지만 요건 어떻게 되냐면 3개가 연속이 되면 1점, 7개 연속이 되면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수로 기준으로 해서 누가 이기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요청을 합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도록 게임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1분을 드립니다. 근데 1분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딱 지켜보면 실제적으로 7점 이상 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을 잘 들여다보면 1분 동안에도 두 사람 모두 다 20점 이상 다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점 이상 날게 될까요? 사실은 두 사람 다 모두 다 뭐죠? 한 사람이 동그라미를 치면 한 사람은 옆에서 X를 그대로 나란히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분 동안에도 둘 다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을 할까요? 한 분이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씁니다. 그러면 옆에 분이 거기다 X를 딱 들이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트신 분은 갑자기 없던 전투 모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남이 점수 나는 걸 막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국 둘 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둘 다 더 적은 점수를 가지고 게임이 끝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협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반 거래나 비즈니스나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협상의 본질은 여기에 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희생이나 배제로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장사상이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둘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협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해서 협상의 정의라는 걸로 귀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협상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상호 간의 특정 주제에 대한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은 두 사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항상 벌어지게 돼 있죠. 자, 갈등 상황에서 타결 의사를 가진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상대방이 나하고 거래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할 의지가 없는 사람하고는 협상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상호 만족이 아까 말씀드린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상의 어떤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통상적인 협상의 정의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우리가 산업방송의 어떤 취지에 맞는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협상은 요거보다 조금 범위를 줄여서 조금 더 정의를 좀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협상은 대부분 누구하고 하느냐면 고객하고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대부분 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하고 뭐냐면 거래를 할 때 거래 변수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거래 변수가 뭐냐면 가격, 인도품,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는 거래 변수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자면 가격은 뭐냐면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가 철광석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객에게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철광석을 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인도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도품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하면 바로 돈을 받죠. 요거를 우리가 가격 변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가격과 뭐예요? 이 인도품을 교환할 때는 뭔가 교환 조건이 필요합니다. 포장은 어떻게 하고 배달은 어떻게 하고 또는 뭐 언제까지 배달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환 조건 또는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거래 상대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사실은 협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거래 변수 중에 어느 하나에서 상대방과 내가 이견이 도출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 이견을 해결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당신네 회사 또 당신네 조직과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어내는 걸 우리는 비즈니스 협상 또는 거래 협상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잘 이해하는 것이 협상을 좀 뭐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하시는 그 실무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협상에서 실무자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경우죠. 사실 뭐 결정권이 없는 사람하고 아무리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 협상은 하나마나한 게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쭉 제기가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사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바로 설득하기 전에 협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단어가 나왔네요. 설득과 협상. 자, 설득과 협상은 어떻게 다를까? 바로 이 설득과 협상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고 또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설득과 협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자, 설득과 협상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설득과 협상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라서 제가 가끔 강의에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전자책 단말기를 아빠로부터 좀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 아빠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자, 아빠한테 이제 이 아이가 협상의 조건을 내겁니다. 협상의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매 시 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투자한다. 쉬는 시간에 커버 스토리로 책을 읽는다. 구매 시 생일 선물은 안 사주셔도 된다. 협상의 기술을 좀 아는 녀석이다. 사랑의 쿠폰 2장을 덧붙였다. 안마 또는 발주무르기 1회 이용권, 시키는 일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 1회 이용권이 바로 그것이다. 기간은 넉넉하게 2012년까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막내 아들이 만약 어떤 초등학생인데 전자책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아빠하고 이런 협상의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참 그 대단히 귀엽고 똑똑하게 보이겠죠. 자, 조건 자체만으로는 정말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전자책 단말기가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아빠의 납득이 없이는 아무리 협상의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아빠가 선뜻 뭐예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아이는 협상의 조건을 내걸기 전에 뭐부터 지금 진행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전자책 단말기가 왜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빠에 대한 납득 작업을 사실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실제 납득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PPT로 이 전자책 단말기의 개념, 기승전결,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적어가지고 아빠한테 보고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득과 협상을 구분하자면 협상 이전에 우리가 하는 작업을 시간순으로는 우리가 설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설득이란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 자체의 가격이나 가치가 그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증명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가치를 납득시켜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설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설득이란 작업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인도품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이 거래 변수 중에 어느 하나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협상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협상은 어떤 협상이 가장 좋은 협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바로 설득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설득과 협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래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너무 일찍 우리가 협상의 카드를 내민다거나 하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최대한 우리가 설득 작업을 최대한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협상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설득과 협상을 잘 구분해서 최대한의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상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네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협상 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say no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의 준비 단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협상을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우리가 협상의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설득과 협상을 잘 그러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득이나 협상이나 우리가 모두 필요한 개념이 바로 포지션과 니즈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 니즈, 협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자, 그러면 포지션은 뭘 말하느냐? 포지션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화습, 즉 어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니즈는 뭐냐면 이 그들이 원하는 그 화.을 실제 필요로 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why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포지션과 니즈는 영어로 표현하면 what과 why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어떤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자신의 입장만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지션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니드는 뭐죠? 바로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길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니즈라고 한다면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포지션이 아닌 니즈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설득적인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오토바이를 좀 타고 싶어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자 하는 거는 화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부모의 입장이죠. 바로서 이렇게 입장과 입장이 부딪혀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가 어렵고 교집합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따라서 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면
우선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왜 오토바이를 원하는가? 그 니즈를 확인해 보면 바로 오토바이를 통해서 속도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속도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게 이 아이의 바로 니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요. 어쨌든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라는 게 반대하는 이유가 되겠죠. 따라서 이 안전과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유를 묶어야만 여기에서 우리가 훌륭한 협상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니즈, 즉 협상 상대방의 포지션이 아니라 니드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니즈라는 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니즈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누구나 다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니즈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빙산처럼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빙산은 아까 말씀드린 드러난 요구, 아까 그게 포지션이죠. 근데 이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니즈는. 그죠? 이 니즈는 숨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니즈를 뒷받침하는 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황적인 요소다. 요렇게 우리가 구조를 표현을 합니다. 수직적으로. 따라서 그 니즈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상대방들이 니즈 파악이 잘 안 될까라는 거예요. 니즈만 알면 성공적인 협상을 끌어갈 수가 있는데. 자, 니즈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거래에 대해서 고정된 파일을 나누는 게임으로 대부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니즈 파악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신뢰를 하기가 힘들죠. 살아서 서로 신뢰하기 이전에는 명확하게 자신의 관심사와 동기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바탕이 없이는 우리가 니즈를 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는 내 입장에서만 그들을 본다라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게, 자, 예를 들면 이마에다가 글자 이를 써봐라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두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렇게 썼을 때 이 대문자 이를 읽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60%가 대부분 이렇게 쓰고 한 30~40%가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도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니즈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려면 항상 자신의 사고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편 입장에서 그들이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바탕에서 자꾸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자, 그래서 이 역지사지를 영어 표현으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 stand in your customer shoes 이런 말로도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신발을 신지 말고 상대편 신발을 신어봐야만 우리가 상대편 신발이 신이 넓은지 볼이 큰지 작은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게 가장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어야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윈윈의 협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윈윈의 사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된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방을 불신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를 좀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보단 상대방을 호의적으로 좀 만들어서 서로가 편하게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윈윈의 협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만 느꼈던 협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본질, 그리고 우리가 협상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협상 상대방과 내가 서로 신뢰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정보를 서로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